오늘은 행렬 방정식에서 주어진 행렬이 조금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선형대 수학과는 좀 다른 분야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렬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을 특수행렬이라고 붙였습니다. 우선 태플리츠 행렬의 솔버부터 살펴봅시다. 태플리츠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론 수업 때 잠깐 배웠죠? 이런 형태로 대각항들이 다 동일한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에서 쓰인다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일단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태플리츠 행렬은 이 첫 번째 컬럼하고 이 첫 번째 로우,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재구축이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일단 C와 R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AX equal B라는 행렬 방정식에서 A가 태플리츠인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또 솔버가 있어요. 그거를 푸는 솔버가 있는데 걔는 뭐냐? 바로 솔브 태플리츠예요. 외우기 쉽죠? 사용 방법은 요래요. 일단 우리가 C와 R의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와 R을 요 튜플 자료형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때 C와 R은 각각 1D 어레이, 즉 벡터의 인풋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X equal B에서 B항을 또 여기서 입력으로 받아주고요. 이때 태플리츠 행렬 방정식을 푸는 알고리즘은 이 레빈슨 리커전 방법이에요. 이 경우에는 행렬 사이즈의 2승에 비례하는 계산량을 요구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전체 행렬, 이 풀 행렬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일반 솔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행렬 사이즈의 3승에 비례하는 계산량을 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솔브 태플리츠가 더 유리합니다. 계산 속도 측면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컴플렉스 태플리츠 행렬의 경우에도 요 솔버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풀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일단 예제로 간단하게 이 4x4 태플리츠 행렬을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tx equal b라는 행렬 방정식의 솔루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C와 R은 사전에 정의를 제가 했습니다. C는 바로 요 T 행렬에서 요 부분이죠. 첫 번째 컬럼. 그거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1D 어레이 기법으로 만들었고, R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로우,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요거를 이렇게 1D 어레이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는 1이 4개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솔버를 불러와 봅시다.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솔브 태플리츠 한 다음에 인풋으로 근데 튜플 자료형이 들어간다 했어요. C와 R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경우에 솔루션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4인 벡터 솔루션이 나온 걸 알았는데 이게 또 정말 솔루션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C와 R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태플리츠 행렬을 이걸 또 재구축해가지고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또 태플리츠 행렬이 굉장히 큰 사이즈였으면은 재구축을 하는 게 또 메모리 낭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번 수업에서도 또 비슷한 그런 커스텀 태플리츠 행렬 같은 경우에 그 행렬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는 요 커스텀 함수를 또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요 커스텀 대시 언더바 sp 파이, 요 파일을 일단 받으시고, 요 sp는 이제 스페셜의 약자를 제가 한 거예요. 요 커스텀 sp에서 맷멀 태플리츠 이걸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C와 R을 이렇게 튜플 형태로 받고, 그 다음에 X를 넣으면은 우리 방금 전에 TX equal B였죠? 그러면은
tx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돌려줘서 요 b'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bp와 주어진 b와 또 비교를 해서 솔루션이 제대로 나왔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추가해서 한번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예제의 솔루션이 타당한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 metmul2applet를 우리가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custom sp 요거를 받으시면은 여기에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from custom sp를 하고 import metmul2applet 요걸 하신 뒤에 bp 우리가 방금 전에 예제에서 했었던 지금 솔루션 x를 구했고 tx를 한번 계산을 해서 걔를 bp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이제 b와 비교를 할 거예요. 딱 bp는 metmul2applet 하고 이 경우에도 이렇게 c, r에 이 튜플 자료형을 받고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일단 bp를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1,1,1,1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소수점 저 멀리까지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해서 얘네들이 b와 bp가 정말 수치적으로 비슷한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all close를 통해서 비교를 또 하면 되겠죠. bp와 b가 충분히 수치적으로 가까운가, 가까우면은 true를 반환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솔루션이 해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olve 태플리츠 행렬이 있을 경우에는 C와 R만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태플리츠 행렬을 다시 구축해주는 이 태플리츠 함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풀 매트릭스, 풀 가득 찬 태플리츠 이 행렬을 다시 재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C와 R만 입력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제 주의할 사항은 얘는 이제 튜플 자료형이 아니라 그냥 C와 R을 이렇게 각각으로 입력으로 넣어준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항상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글쎄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다, 작은 사이즈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쓰는 게 유용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태플리츠 행렬이 들어간 행렬 방정식을 풀고자 할 때는 요거를 사용 안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태플리츠 행렬의 특수한 경우인 서큘런트 행렬 같은 경우에도 요 사이파이에서 솔버를 제공해줘요. 일단 서큘런트 행렬은 이렇게 생겼죠. 얘도 마찬가지로 태플리츠 행렬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요 컬럼 하나만 알면은 재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solve 서큘런트를 불러오면 되고 얘도 굉장히 사용 방법이 간단해요. 이 경우에는 이제 C, 요 컬럼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C만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B를 넣어서 해를 반환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되게 신기한데 얘는 전혀 선형대수학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얘는 이런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얘는 행렬 사이즈는 n이라고 했을 때 n의 로그 n에 비례해서 계산량을 요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거를 서큘런트 이 행렬을 그냥 통째로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일반 솔브를 풀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n의 3승에 비례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거는 오더가 아예 다르죠. 엄청나게 이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제로 이런 서큘런트 행렬이 주어졌을 때 cx equal b 그 행렬 방정식의 해를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토애플리츠 커스텀 함수처럼 이렇게 맨멀 서큘런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C만 있어도 우리가 CX의 결과값을 이렇게 반환해주는 그런 커스텀 함수가 있으니까 이걸 또 사용해서 해 타당성을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얘를 예제로 직접 풀어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서큘런트 행렬 솔브 서큘런트를 사용할 때 입력해주는 게 요 컬럼이에요. 첫 번째 컬럼. 요 첫 번째 로우를 넣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항상 주의해 주시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 컬럼을 이렇게 1D 어레이로 만들었고, 이 B는 이렇게 또 원스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단 솔루션을 간단하게 solve 서큘런트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냥 C와 B를 이렇게 받으면 되고 튜플 자료형은 안 들어갑니다. 일단 이 경우도 한번 X를 먼저 출력을 해봅시다. 요렇게 뭔가 이거는 3분의 1이겠네요. 딱 봐도 이런 모든 X가 이렇게 3분의 1인 형태의 솔루션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역시 이게 정말 솔루션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해가지고 이제 매트릭스와 X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C만 있으니까 제공하는 커스텀 함수를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맨멀 서큘런트 요거를 사용하셔서 반환되는 B가 무엇인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C와 X를 넣은 뒤에 BP를 반환했을 때 이게 모든 엔트리가 1이어야 되겠죠? 일단 다 1인데 실제로 정말 B와 가까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all close 기능을 또 사용할 겁니다. B 이렇게 true로 반환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솔버를 하면은 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리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런 커스텀 함수를 사용해서 쉽게 솔루션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작은 행렬 사이즈들로 쉬운 예제의 문제들을 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룰 그런 행렬들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연습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큘런트 행렬의 경우에도 이 서큘런트 함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재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C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안 하는 걸 추천하는데 한번 우리 그냥 연습 삼아서 재구축을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 이 C를 가지고 얘를 한번 재구축해 볼게요. linalg.circulant 요거를 하면은 이제 재구축이 돼요. 얘를 reconC라고 해봅시다. 재구축이 된 서큘런트 행렬이다. 그런 약자로 해볼게요. 커스텀 출력 함수를 써도 되지만 이 경우엔 그냥 일반 프린트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서큘런트 행렬이 구축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퇴플리츠 행렬도 재구축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recon t 이렇게 해서 linalg에 있는 퇴플리츠 한 다음에 이 경우에는 C와 R 그리고 튜플 자료형이 아니랬어요. 얘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제 p03.py예요. p03.py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요 퇴플리츠 행렬 이 경우에도 이렇게 제대로 재구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런 구축 정도는 파이썬을 아주 조금만 배웠어도 금방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편리한 기능을 사이파이에서 제공을 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는
굉장히 작은 문제만 푸니까 이 서큘런트 솔버가 얼마나 빠른지, 그 n의 비례, n 로그 n에 비례하는 그 계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껴질 수가 없을 거예요. 퇴플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계산량이 요구가 되는데, 걔도 n의 3승에 비교하면은 얼마나 빠른지 안 와닿아요, 사실. 워낙 작은 문제만 우리가 풀고 있고 엔터를 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또 느껴볼 수 있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이미의 서큘런트 행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n by n 행렬인데 걔네들의 사이즈가 n이 각각 1000, 2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만까지 늘려가지고 계산 속도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운 솔버들, 솔브 서큘런트와 솔브 태플리츠, 솔브 태플리츠로도 서큘런트 행렬을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서큘런트 행렬이 퇴플리츠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솔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은 해를 결과로 내놓지만 일단 작은 사이즈 1000x10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 속도가 뭐 요거는 다 엔터만 치면은 바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걸 써야 되나 복잡하게, 그냥 이거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메모리 차이는 당연히 나겠죠. 그 다음에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경우를 보면은 잘 보세요. 서큘런트, 솔브 서큘런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5만 개, 5만 바이 5만이어도 이건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데, 태플리츠에서는 이제 초 단위로 넘어가죠. 근데 일반 솔브 같은 경우에는 분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 속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n의 3승에 비례하는 계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구조 내부 메모리 접근 그 구조까지 생각하면은 n의 3승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메모리에 막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들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캐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막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병목 형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욱더 극단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n의 3승에 비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려질 수가 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로 푸는 것들은 작은 문제지만 그건 이제 사용 방법을 익히기 위한 거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풀 때는 정말로 이 솔버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도 또 이렇게 강조를 할 만한 자료가 생겼네요. 요약을 하자면 오늘은 이제 특수행렬이라고, 제가 특수행렬이라는 거는 뭐 어디 있는 용어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좀 특별해 보여서 특수행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수행렬인 요 퇴플리츠와 그거에 또 특수한 경우인 서큘런트 행렬, 걔네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얘네들 재구축하는 함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글쎄요, 작은 사이즈 출력하는 거 외에는 딱히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커스텀 함수를 또 만들어서 제공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딱히 연습 문제가 없으니까 푹 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